독해를 하다 보면 여러 단어가 구성된 독해 지문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글자는 몇 개 없는데 이렇게 표의 형식으로 된 양식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단어는 몇 개 없는데 이 양식에 대한 구성과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독해가 더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독해에서 자주 사용되는 빈출 표현 중에서도 바로 비즈니스 양식을 갖추고 있는 여러 각종 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사를 다니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요,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양식들을 사실 많이 회사원들은 다루고 있는데, 우리 토익을 공부하는 많은 대학생 혹은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비즈니스 양식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빈출되는 양식 중에 오늘 한 가지를 골라 그 빈출되는 표현법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송장과 관련된 어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송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voice라고 합니다. 근데 송장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특정 회사가 고객한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반대로 그 고객으로부터 뭘 받아야 될까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가서 고객님 돈 내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물건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나에게 돈을 주시오라고 하는 정해진 규격의 양식을 바로 송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물품 대금 청구서라는 뜻을 먼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invoice라고 먼저 해요. 그런데 이 송장을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눈에 자주 들어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ship to와 bill to라는 단어입니다. 즉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해 준 업체 측에서는요, 고객한테 물건을 배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배송지의 주소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ship to예요. 근데 배송지와 청구지가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낸 것은 저쪽이고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나 사람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bill to 하면요, 돈 내는 사람의 정보가 나오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invoice라고 딱 쓰여 있어요. 그럼 밑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명이 나오고 ship to, bill to 이런 식으로 위치적인 정보가 먼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물건들을 우리가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각 물건이나 서비스마다 하나당의 가격을 얘기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유닛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개당 가격이라죠. 개당 가격. 그리고 하나의 면 얼마라고 쓰여 있지만 그 라인에 해당되는 전체 합계를 우리가 행합계라는 뜻의 line total이라는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보다 보면요, 이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서는요, 너 얼마 내야 돼, 돈을 내야 돼라는 단어를 have to pay라고 원래 써야 되지만, 이 송장에서만 전문적으로 또 자주 쓰이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바로 incur라는 단어입니다. 비용을 발생시키다. 좀 의미가 좀 추상적이죠. 한마디로 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incur 하면 내야 될 돈,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surcharge라는 단어는요, 추가 요금입니다. 우리가 왜 성수기 때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요, 평소보다 돈을 조금 더 내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금이 조금 더 붙어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때 우리가 surcharge라는 표현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거기까지의 합계를 얘기할 때 subtotal이라는 표현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합계예요. 그 밑에 쪽에 이제 뭐 배송비, 세금 같은 게 부르면 이제 전체 total 이런 표현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method of payment라는 단어는요, 급여 지불의 방식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금으로 할 것인지 수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카드로 할 것인지 바로 지불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method of payment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을 것이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V자 표시가 되어 있거나 X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바로 그 수단을 통해서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송장이라는 거 막연하게만 느껴졌지만 지금 보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구성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직접 한번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바로 송장이라는 양식의 글이에요. 글자 몇 개 없는데, 표밖에 없는데, 이게 알지 못하면 되게 어려운 지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위에 쪽에 into design, 이거 회사명이에요. 그리고 밑에 쪽에 date, 그리고 name, phone, address, 이런 단어 보이시죠? 이게 다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받게 될 고객의 personal inform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ship to와 bill to라는 단어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표가 있습니다. unit price라는 단어 보이시죠? total, 이런 단어를 보이시죠? 바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이 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나열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대략적으로 송장에 쓰이는 어휘들을 살펴봤는데,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ype of product does InDesign sell? InDesign이라는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라고 나왔죠. 바로 이 회사에서 제공한 물건들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회사가 무슨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표에서 바로 items라고 써 있는 부분의 제품의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standing lamp, 램프는 등이죠. 근데 이렇게 쭉 서 있는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luorescent bulb는 형광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immer switch는 밝고 어두운 걸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밑에 있는 쪽에 뭐 쇼핑피는 이제 배송비와 소개와 세금 등이 붙어 있죠. 오늘의 문제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 회사 무슨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형광등과, 그죠? 밝고 어둠을 조종하는 스위치, 스탠딩 램프,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정답은 lighting equipment, 조명 장비가 정답이 되겠죠.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양식에 등장하는 표현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독해가 쉬워진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입니다.